자, 이번 시간에 이제 두 번째죠, 그죠? 두 번째 시간인데, 제 이제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성진 시험의 단골 문제입니다. 단골 문제인데, 그렇게 뭐 어렵게 이렇게 복잡하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가지고 보시면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한번 전체 내용이 어떤 건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치 목적이 있죠. 설치 목적은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뭘 하기 위해서? 자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기관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소방에서, 여기 인사라는 건 뭐예요? 소방에서 소방 공무원들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임용이라든지 보직 관리라든지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사항에 대해서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그 설치는 어디에서 하느냐? 국민안전처 그리고 시도에서 실시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문 대상은 누구냐는, 이 자문기관 누구한테 이렇게 자문하기 위해서 장관이라든지 시도지사한테 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하고 시도에 설치한다. 소방본부 소방서 아닙니다. 시도에 설치하는 거고, 시도의 인사권자 임용권자한테 자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소방본부라는 게 있죠. 소방본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위임을 해가지고 위임이 되지만은, 법으로는 이제 위임되기 전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부산시, 도 그리고 국민안전처에 설치를 한다. 그리고 임용권자의 인사 업무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그렇죠. 국민안전처하고 시도에,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임용권자인 임용권자하고 실질적인 인사 업무를, 소방 관련된 인사 업무를 주관하는 국민안전처 그리고 시도지사를 위해서 이렇게 자문을 한다. 인사 자문을 한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국민안전처, 시도, 요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성입니다. 위원을 포함해 가지고 보통 시험 문제 내면 제일 잘 틀리게 하는 게 이거예요. 위원을 포함해서 몇 인이냐? 5인에서 7인이라는 거예요. 소방공무원 관련해가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으면 징계위원회도 있고 인사위원회 있고 승진심사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13페이지 일단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 해가지고 보니까 위원장을 포함한 소방인사위원회는 5인에서 7인 이렇게 돼 있죠. 5인에서 7인, 그리고 나머지 밑에 보시면 옆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은 어디에 돼 있냐? 다음 페이지네요. 운영은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운영도 같이 보겠습니다. 운영은 다음 페이지 있는데 보시면은, 자,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과반수 이렇게 돼 있어요. 3분의 2 이상 출석 과반수 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표를 보면은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5인에서 7인, 그리고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 그리고 승진심사위원회는 중앙은 5인에서 7인이고 보통은 7인 이상에서 9인 되죠. 7인 이상 9인. 그러면 보통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업무성적 평정위원회는 3에서 5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고충심사위원회는 5인에서 7인. 요 같은 경우는 재직위원 과반수 합의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보니까 5인 이상 7인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3인 이상 7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파트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건데, 대체적으로 5인에서 7인이 많죠. 7인이 많고, 특히 여기 이 장에서 하는 거는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입니다. 인사위원회도 당연히 가장 많이 있는 5인에서 7인으로 구성된다. 보통 5인에서 9인, 3인에서 7인, 3인에서 5인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금 표현을 달리하면 이렇게 되죠. 위원장을 제외한 이렇게 됩니다. 제외한이 아니라 포함해서 5인에서 7인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위원장 그럼 누가 되느냐? 국민안전처의 소방인사이기 때문에 중앙소방본부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고, 시도 같은 경우는 누가 되냐면 부단체장, 쉽게 말하면 부시장이라든지 부지사가 위원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위원은 그럼 누가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요게 잘못하면은 일반직이 된다든지 아니면 외부 인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장이 소속 소방청, 지방소방청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돼 있죠. 소방청 누굽니까? 국가직이에요. 국가소방청. 왜? 국민안전처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방청 이상의 국가공무원,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소방청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임명한다는 거. 자, 위원장이 누구? 위원은 누구? 됐죠, 그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간사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약관면을 두고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보통 보면 그 업무 담당 뭐 과장이나 이 정도쯤 되겠죠, 그죠? 계장이나 과장 담당 그 정도 됩니다. 보통 보면은 그 정도니까 이거는 크게 간사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인사위원회 사무를 통할하고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불가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직이 되어 있습니다. 최상위. 자, 최상위직이라는 말은 왜 이렇게 최상위직이 또는 선임 공무원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냐면은 자, 앞에 보니까 정 이상입니다. 정 이상이기 때문에 자, 부시장이 옵니다. 예를 들면 부시장이 오는데 정 이상하면은 사실 급수 차이가 많이 나요,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이렇게 되죠. 주무과장이 들어갑니다. 주무과장, 본부 주무과장 들어가고, 그러니까 본부에 주무계장 있죠. 계장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가 됩니까? 간사가 돼요. 이 사람이 간사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또 보면은 또 그 뭐 기획이라든지 감사 파트라든지 여기에 속하는 또 정이 있다면은 정, 아니면은 또 본부에 또 과장급, 다른 과장급, 그리고 1선수의 과장급 한 두세 명, 과장급이 아니고 서장급을 한 명 아니면 두 명 이렇게 분포를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해가지고 부시장 그리고 본부 과장, 그 다음에 뭐 관련 과장분들, 그리고 서장분들, 이런 분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5에서 7인. 왜 그러냐면은 본부 계장이 그 업무에 대해서 제일 잘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계장, 행정계장이. 그래서 이분이 간사 업무를 보는 거예요. 간사 업무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인사와 연관된 업무를 좀 아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획이라든지 이제 이런 파트 있겠죠. 여기에 있는 본부의 과장분들. 그다음에 서장 하시지만은 서장도 진급을 해가지고 인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위촉이 됩니다. 위촉이 되어서 회의를 하다 보면은 최상위 직위가 누굽니까? 부시장이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고, 아니면은 선임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결국은 위원장이 바빠가지고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못하게 됐을 때는 결국은 가서 다른 데로 마찬가지죠. 최상위 아니면 그 서열에 의해 가지고 순수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된다는 거. 그거는 뭐 굳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조금 더 기억한다면은 최상위 직위 선임 공무원, 이렇게 요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의는 위원장의 의장 역할을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재직위원 3분의 2,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을 한다는 거. 그리고 운영세칙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있죠. 시도조례로 정한다든지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정한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운영세칙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운영세칙,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누가 정한다? 위원장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이. 그래서 다른 말을 집어이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이 결정한다. 그죠? 다른 뭐 이렇게 법과 관련된 법에서 거론한 내용들은 대부분이 어디 나오냐면은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운영세칙은 어디서 정한다? 보통 보면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되어 있어요. 자, 조례나 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이 뭐냐 되는데, 결국은 소방에서 하는 전반적인 업무, 인사 업무에 대해서 다 합니다. 소방공무원 인사니까 인사행정에 관해서 기준과 방침을 정하고,
자, 인사에 관한 법령, 이게 참 중요하죠. 법령 제정 폐지에 관한 사항. 요거는 이제 중앙에서 하겠죠. 국민안전처에서. 요거는 뭡니까? 방침, 기본계획, 이거는 아마 시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요 두 가지는 주로 시도라든지 아니면은 시도에서 다 하지만은 법령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중앙에서 많이 할 겁니다. 그 밖에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도지사가 인사위원회에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합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떤 경우 있냐면은 권역이에요, 권역. 예를 들어 경남 같은 경우 이게 뭐 우리나라 지도라면은 경남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여기 부산이 이렇게, 울산이 이렇게 있고 창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경남 같은 경우 여기 있고 여기 너무 멀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를 과거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냥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누군가가 각과 을의 관계 있니 없니 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름대로 선을 꺼 가지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이렇게 묶는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권역별로 묶는다. 그럼 권역별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럼 권역을 어떻게 묶을 것이며, 자, 권역별 전보는 어떻게 해나? 성진 시험을 하면은 권역별로 전보를 한다. 예를 들면 한 권역에서 A 권역에서는 뭐 5년 이상 아니면 7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어디에 정하느냐? 법에서는 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거 어디에 정합니까? 바로 인사위원회에서 회의를 붙여가지고 이런 기준을 만들겠죠. 이게 본부장님이 혼자서 이렇게 독단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데서 회의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만든 거죠. 이런 게 뭡니까? 인사위원회에 뭐 시도지사가 인사위원회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런 경우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공무원 관계 법령이 바뀌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부분이죠. 이거와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방침과 기준, 기본 계획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이런 거 그려 있죠. 그 성진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그리고 경자리가 생긴데 경자리를 시험으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심사만 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할 것이냐, 어떤 기준을 정하겠죠. 인사행정에 있어 가지고 연초에 이렇게 예를 들어 부산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이다, 나름대로 기본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정할 수도 있겠죠, 그죠?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 어쨌든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모든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 하고, 포함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과 기본계획 그리고 재정 개정 폐지에 관한 거 부의하는 사항들인데, 성진 시험 나오면은 참 이런 문제는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방침, 기준, 기본계획, 법령 재정 개정 폐지, 요거는 하나의 법이니까 법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이해하기 쉬워요. 방침, 기준, 기본계획, 방침, 기준, 기본계획, 인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방침, 기준, 기본 포함 안 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잘라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이런 문제는 안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로 내니까 여러분이 방침, 기준, 기본계획, 재정 개정 폐지 뭐 부의하는 사항 돼 있는데, 뭐 이걸 여러분들 외우지 말아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워두시는데,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답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내용에 빠지는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인사와 관련되지 않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만약에 심의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게 틀린 답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 보면 좀 포괄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법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다 심의를 할 수 있다 돼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심의사항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위원회에 요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다 붙일 수가 있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사항 어떤 것이나 기억해 주시고, 결국 심의사항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체 없이 당연히 인사위원회에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시장에게 아니면은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그죠? 당연합니다. 자,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은 누구였습니까? 국가는 중앙에 누구였습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인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중앙소방본부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13페이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참고해 가지고 나중에 제가 또 그 파트에 들어가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인사위원회는 여러분들이 넘어가기 전에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쭉 넘어갈게요. 넘어가 가지고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소방공무원 채용 보게요. 채용. 자, 소방공무원 채용은 시험 실시를 어디에서 하느냐라는 원칙은 이제 계급별로 합니다. 계급별로 하게 돼 있고, 자, 예외적으로 결연히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직무 분야별, 성별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냅니다. 자, 결연 보충 시 어떤 사항을 이제 구분해서 실시할 수 있는가 되어 있죠. 직무 분야별, 성별, 근무 예정지별 또는 근무 예정 기관별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있는데,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뭐 머리 글자를 해가지고 또 외워요. 저는 이제 이렇게는 잘 안 외웠어요. 머리 글자보다는 이렇게 한번 볼까요? 경기 소방본부에서 근무할 항공 항공조정사라고 뭐 명칭 모르겠지만 항공조정사 남녀 각각 1명을 채용한다. 이게 다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어디에서 근무 분야가 어디입니까? 항공조정사죠, 그죠? 항공조정하는데 성별로 왔으면 성물, 근무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경기소방본부예요. 이거 다 나왔어요. 그죠? 만약에 경기소방본부에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국민안전처에서 한다면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달라지겠죠. 근무 예정 기관이 뭐 예를 중앙 같은 경우에 중앙소방학교 그리고 중앙 119 구조대에서 똑같은 A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중앙소방학교에 근무할 사람, 연구직으로 근무할 사람, 자, 이런 조건이 붙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결혼 복충 시 구분해 실시해야 된다 돼 있는데, 어떤 것을 이렇게 그 구분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직무 분야별, 성별, 그리고 근무 예정지별, 근무 예정 기간별로 구분해 실시한다. 보통 요즘은 공무원 채용에 있어 가지고 성별이라는 게 거의 적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성별이 들어가면 갸우뚱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별이 있습니다. 직무 분야별 성별, 근무 예정지별, 근무 예정 기관별, 예정지 또는 예정 기관별입니다. 예정지 또는 근무 예정 기관별로 이렇게 실시했다. 중앙소방학교에 근무할 것이냐, 중앙 119 구조대에 근무할 것이냐 하는 거겠죠. 똑같이 예를 들어 뭐 헬기가 소방 119 구조단에 헬기가 있는데, 지금 뭐 대구에도 있고, 그죠? 또 서울에도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전국에 5개의 권역으로 나누죠. 그러면은 헬기 조종사를 국민안전처에서 뽑아가지고 우리의 자 A 지역에 보내느냐, B 지역에 근무할 것이냐 공고가 나겠죠. 그러면은 자기 집 근방에 있으면은 거기에 지원할 거고, 집에서 너무 멀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원 안 하겠죠. 그걸 이제 자료를 줘야 되겠죠. 채용하기 전에. 자,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보충 시 필요한 경우 직무 분야별, 성별, 근무 예정지 또는 근무 예정 기간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요 4가지 항목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신규 채용 구분이 있습니다. 구분 보면은 공개 경쟁 채용 시험 대인데,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은 어디가 해당됩니까? 소방사하고, 그죠? 소방령이 해당되죠. 소방령이 해당됩니다.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한다. 그 다음에 공개 경쟁 채용 선발 시험, 우리가 쉽게 말해 간부보생을 이야기하죠. 시험을 쳐가지고 일정 부분을 중앙소방학교에 1년간 교육을 보냅니다. 교육을 보내고 거기에서 소방공무원을 잘 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을 그 교육받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는, 그래서 선발이라는 단어가 들었는데, 선발은 소방 간부생만 해당된다는 거, 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소방공무원으로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개경쟁 채용 시험은 소방사하고 소방령, 요까지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경력 경쟁 채용 시험도 있죠. 과거에는 특채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즘 특채라는 말을 안 쓰죠. 안 쓰고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이렇게 되는데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경력 경쟁. 자, 경력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참 많이 쓰죠. 구조대 구급대원들 아니면은 소방관리학과 출신들 막 이런 거, 이런 게 전부 다 경력 경쟁 채용 시험입니다. 그죠? 자, 이러한 다수인이 경력 요건, 응시 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같은 사유, 똑같은 사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1명, 2명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러 명의 사람이 요 사람만 가지고 그죠? 일이 다수입니다.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경쟁을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을 말한다. 다만 다수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채용하는 목적이 된다면 이게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수가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은 이런 경우에는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 가지고 모집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력 경쟁 시험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나중에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나올 건데 자, 이런 내용도 여러분이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서 임용 직위의 제한 경력 채용 시험 등 직위 제한 경력 경쟁 채용 시험 등을 통해서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처음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 실시 당시 임용 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 공부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경력 경쟁 시험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구조로 들어왔으면은 구조로 해가지고 구조 파트에서 처음에는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항공으로 들어왔는데 항공으로 자기가 나 이제 항공으로 시험치가 합격했는데 하고 하기 싫다 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서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이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때 또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경력 경쟁 채용을 한 데 있어 가지고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면은 경력 경쟁 채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전의 기관에서 이런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종전기관에서 종전에 재직했던 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 경력 경쟁 채용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전 기관의 전력을 조회해서 퇴직 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한정한다. 퇴직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되어 있죠. 경력 경쟁 채용 시험 등은 전 재직 기관에서 전력 조회해 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이런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어요. 앞에서 감봉이라든지 아니면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할 거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채용에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봤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는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부터는 시험 실시 기관은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가지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하는 게 국가공무원의 신규 채용 시험, 승진시험과 국가소방간부원의 선발시험, 임용권자 요구 지방소방령 이상의 신규 채용 시험, 지방소방간부 후보생 선발시험, 필요시 그 권한의 일부를 강제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 위임한다. 결국 위임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중앙소방학교장의 장한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국민안전처 장관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소방이 결혼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 선발시험을 실시를 요구할 것을 임용권자한테 권고할 수 있다 되는데 이거 결국 뭡니까? 시도지사죠, 그죠? 시도지사한테 권고할 수 있고 이 권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하고 지방소방간부부생 선발시험의 선발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수, 지방소방위의 정원, 결혼사항, 승진사항 등을 고려하여 누가 정한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한다 이래 됐어요. 간부부생입니다. 이거 소방간부부생을 생의 선발 인원에 있어서는 누가 정한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은 전체 이게 이제 부산에 있는 지방 소방 공무원의 수입니다. 부산 이 중에서 여기 뭡니까? 소방 공무원의 수 중에서 소방위의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만큼 돼요. 이만큼 소방위의 정원입니다. 소방위의 정원인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뭐 결혼사항, 승진, 여기 보면은 소방공무원의 수, 그 다음에 정원수, 정원이 이만큼이에요. 여기에 이제 결혼이 어느 정도 되느냐? 결혼. 그죠? 결혼.
교련사항도 그냥 승진사항 여기에 간부 출신이 얼마나 어느 정도 되고 비간부 출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에서 지방소방 간부부생 선발 시험에 있어서 선발 인원을 정하는데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보면은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생각할 게 전체 공무원 수 중에서 소방 위의 정원 그리고 위의 결혼 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은 승진 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승진 사항이 뭐냐? 비간부가 몇 프로쯤 되고 아니면은 간부부생이 몇 프로 되는가. 이렇게 외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하나 이게 보면 쌀룬 같이 생겼는데 쌀룬 하나 기억해 주시면은 요게 있는 내용 기억이 되는 겁니다. 누가 정한다고요? 간부부생. 누가 정합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이 선발 인원을 정한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도지사는 경 이하의 신규 채용 시험과 영 이하의 계급으로 승진시험 국민안전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소방령 소방경위의 승진시험 학교장에게 위탁 가능하다.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시험 문제를 중앙소방학교에 의뢰할 수 있다 돼 있죠. 뭐 비용은 들게 되면 비용은 부담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중앙소방학교장은 뭘 하느냐? 국민안전처 장관의 위임에 의해서 소방에 관련된 전문 기술 교육을 받은 자를 소방경 또는 소방경 이하로 경력, 경쟁, 채용 등을 하는 경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간부부의 선발시험, 시도지사 위탁에 의한 지방소방령, 소방경, 지방소방위로 승진시험. 야, 뭐 할 거 많다 그죠? 시도지사 의뢰에 의해서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 문제 출제 그리고 국민안전처 장관 시도지사의 위임 위탁으로 의무 소방으로 임용되어 소방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을 소방사 또는 지방소방사로 경력 경쟁 채용을 하기 위한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을 실시한다. 누가?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한다 돼 있는데 자, 여기까지 열심히 왔습니다. 열심히 왔는데 이렇게 풀어져 있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 제가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할게요. 국민안전처 장관입니다. 안전처 장관인데 국민안전처 장관은 뭘 합니까? 보니까 자, 신규 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지 승진 시험을 칠 수 있고 또 승진 그럼 또 그렇죠. 국가 간부 후보생. 자, 간부라고 할게요. 간부 후보생. 이 시험을 칠 수가 있다. 누가? 국민안전처 장관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규 같은 경우 국민안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뭐가 합니까? 공개 경쟁을 하든 경계 공쟁을 하든 뭐 이렇게 그죠? 경력 경쟁을 하든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런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시도지사가 문제예요. 시도지사가 하는 게. 시도지사 하는 게 문제인데 딱 여러분 딱 여기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시도지사. 국민안전처 장관하고 시도지사 하면은 간부부생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자, 간부 부산시 딱 보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이 보니까 야, 위 결혼 전체 소방공무원 수 소방위 결혼수, 소방공무원, 소방위의 수, 그리고 올해에 2016년도에 소방공무원 위 결혼수, 그리고 간부, 비간부 출신의 비율 보니까 야, 부산에 너무 간부부생이 적다. 3명 정도 받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지방에서는 별로 이렇게 받고 싶지 않죠. 직원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간부부생 많이 받으면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권고를 합니다. 권고를 하기 전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 자, 다 해가지고 자, 너가 이번에 부산에서 5명, 5명 간부부생 받으면 너무 많죠. 그래서 3명만 받을게요.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죠. 그래서 3명 정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시험을 칩니까? 다시 내려가죠. 어디입니까 이게? 중앙소방학교입니다. 중앙소방학교장한테 넘어가죠. 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간부부생 선발권, 간부 선발권입니다. 위임을 하죠. 위임을 하면은 그래서 중앙소방학교장이 뭘 합니까? 국가 지방 간부부생 선발 시험을 실시를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국민안전처장 장관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요구를 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지방소방령입니다. 지방소방령 성진일까요? 채용일까요? 성진이 어렵습니까? 채용이 어렵습니까? 채용이 어려워요. 채용이. 그래서 지방소방령 신규 채용입니다. 신규 채용에 대해서 국민안전처 장관한테 지방소방령 신규 채용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그러면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뭐 시험을 공채를 하든 뭐 어떻게 하겠죠. 경력 뭡니까? 공개 경쟁을 하든 경력 경쟁을 하든 붙여가지고 신규 채용을 합니다. 자, 요까지가 국민안전처 장관하고 시도지사의 관계다. 앞에서 제가 쉽게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보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한테 위임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있는 경력 경쟁 시험 실시권한을 위임한 게 있습니다. 전경경입니다. 전경경입니다. 이게 뭡니까? 전경경. 전문기술력에 있는 사람을 소방경 이하로 경쟁, 그죠? 경력 경쟁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요거 경이합니다. 그래서 전경경 해놓은 거예요. 이것을 또 위임을 했죠. 실시권을 위임을 했습니다. 실시권이고 이거는 뭡니까? 선발권이에요. 선발권, 실시권 돼 있는데 나중에 문제 낼 때 보면 이게 또 틀리게 냅니다. 선발권하고 실시권하고 이제 바꿔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정경경은 실시권을 위임한 거고 간부보생은 선발권을 위임한 겁니다. 누구한테? 중앙소방학교장한테 위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중앙소방학교장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원래 권한은 국민안전처 장관 건데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중앙소방학교장이 고유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보니까 의사경입니다. 의사경. 의사경이 뭡니까? 의무소방은 그죠? 소방사로 경력 경쟁 시험을 칠 수가 있죠. 이거 거의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하느냐?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앙소방학교장하고 지방시도지사와의 관계인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지방소방경 신규 채용이 있습니다. 신규 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소방령 승진이 있어요. 지방소방령 이하 보면은 뭐 교장위 되겠죠. 이 사람의 승진 시험하고 그 다음에 지방소방경 신규 채용하고 요것을 의리한다. 중앙소방학교장한테 위탁을 하든 아니면은 의뢰를 할 수 있어요. 의뢰. 문제 출제 의뢰죠. 문제 출제 의뢰. 이런 사람을 채용하는데 문제를 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위성진 시험도 결국은 지방에서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지방에서 안 하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죠. 그 부분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교장 시험도 중앙소방학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죠. 6개 시도입니까? 됐는데 그것도 뭡니까? 출제를 위탁을 한 거야. 문제 출제 의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위시험 같은 경우 아예 그냥 보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위탁이죠.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한다? 비용은 전부 다 비용 부담을 하죠. 비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 비용 부담은 여러분이 직접 내는 건 아니지만은 시도에서 다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요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를 한번 볼게요. 지방소방령 신규 채용을 하는데 지방에서 국가에 요구는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 반기억은 한 25년 되는데 이렇게 요구해 가지고 중앙에서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다면은 이런 거겠죠. 뭡니까? 지방소방령 과거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거의 없죠. 뭐냐면은 뭐 사법고시 출신들, 행정고시 출신들을 이렇게 특별 채용하는 경우가 있었죠.
특별 채용이라기보다는 뭡니까? 경력 경쟁 시험을 통해 가지고 채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합니까? 지방 소방경으로 신규 채용을 많이 해요. 지금 일선서에 보면은 법무 담당직이 있습니다. 법무 담당보다는 우리가 로스쿨 출신들을 이렇게 채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소방경을 줍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경을 주고 아마 서울인가 경기도 경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경계급을 줘요. 이런 같은 경우 그 신규를 채용하더라도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도지사니까 여러분이 매년 이렇게 시험 공고, 신규 채용 공고가 있는데 그거 보면은 뭐 경방, 그 다음에 또 구조, 뭐 국업 돼가지고 뭐 법무 이렇게 씁니다. 뭐 항공 이렇게 쓰죠. 여기 보면은 법무 같은 경우는 소방경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계급을 소방경, 나머지는 뭐 소방사, 그죠? 지방 소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걸 국민안전처 장관까지 안 가고 시도지사가 경까지는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 소방령 이하의 승진 시험 돼 있는데 이 승진 시험, 지방 소방령 승진 시험은 과거에 경기도에서 한번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방 소방령 승진 시험 나를 한번 지볼 수 있을까나 했는데 제 기억에 한 번 딱 있고 그 뒤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방령 이하의 승진 시험 있는데 법으로는 돼 있는데 실제는 안 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방 소방경이 있어. 경 같은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은 이제 부산시에서는 거의 한 5, 6년 된 것 같네요. 이게 경승진 시험이 실시를 한 게 이것도 아마 올해인가 내년까지만 실시하고 뭐 안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쨌든 부산에서는 경승진 시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 뭐 장교는 당연히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여기에 중앙소방학교에 의뢰를 하는지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중앙소방학교까지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공통 작년에 같이 이제 교장을 공동 출제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된 거고 중앙소방학교 간 거고 그렇지 않고 자체 예산을 가지고 시도지사가 할 수 있어요. 신규 채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승진 시험도 칠 수가 있습니다. 요 뭐 어떻게 하든지 시도지사가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험 문제는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지방소방령 신규 채용 시험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아니죠. 어떻게? 요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방소방령 승진 시험은 시도지사 실수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채용이기 때문에 지방소방경 신규 채용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한다?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지방소방위까지의 뭡니까?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다? 아니죠. 여기까지 합니다. 시도지사는 의무소방원 출신을 신규 채용으로 경력 경쟁 시험을 통해서 채용할 수 있다? 없어요. 중앙소방학교장이 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같이 선발 아니면 실시권의 이름, 명칭을 바꿔가지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들어와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문제를 내면 이런 건 단답형보다는 보기 중에 장문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런 장문 형태 보기가 들어가고 이것을 틀리게 한다든지 바르게 한다든지 중간중간 틀리게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신규 채용 관련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공고 있잖아요. 2015년도에 공고 여러분 지역에 공고 난 거 있으면은 그 공고문을 한번 출력을 하셔가지고 보십시오.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계급, 소방경까지, 로스쿨까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소방경 이런 건 없죠. 이런 건 없지만은 그런 것을 여러분 참고를 해서 이렇게 봐주시면은 훨씬 더 이 내용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 목이나 한번 돌리시고, 그죠?
이번 시간도 많이 안 갈게요. 조금만 가고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보고 마칠게요. 자, 224페이지 있는 시도지사 볼게요. 시도지사 두 번째 보면은 국민안전처 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로의 승진시험을 소방학교장에게 위탁 가능하다. 이 부분은 뭡니까? 중앙소방학교장입니다. 중앙소방학교장이 위탁 가능하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면은 소방공무원 시험 실시 기관이 있죠.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거 보면은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소방위 승진시험을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는 의뢰입니다. 출제 의뢰를 할 수가 있고 시험을 위탁할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 위임이 되어 있죠. 위임이 아니고 위탁입니다. 그렇게 수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위탁 위임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고 뭐 자체적으로 시도지사가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위원. 자, 시험위원은 매 과목마다 신규 채용할 때 매 과목마다 3인에서 5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인에서 5인. 그리고 면접 실기시험은 3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가지고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뭐 승진 시험도 마찬가지로 3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인에서 5인. 자, 일단 과목별 3인에서 5인. 면접 실기시험은 3인 이상 실시한다. 그리고 시험위원 임명 등입니다. 임명 실시권자는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 서류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해서 담당자 시험위원으로 임명 위촉할 수가 있는데 전문직 학식 능력이 있는 자 그리고 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시험 문제 낼 내용은 없죠, 그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을 임명 위촉된 사람은 시험 실시권자 요구한 시험 문제 작성에 유의하고 서약서, 준수사항 전부 사인하고 뭐 이렇게 봉인을 해야 됩니다. 봉인을 하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몇 번 출제를 해봤는데 뭐 보면 겁을 되게 많이 줍니다. 비밀을 누설하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주는데 그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실시권자는 문제는 이거죠. 규정을 위반하게 되게 되면은 시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시험 규정 위반이든지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럴 때는 명단을 통보해야 됩니다. 그 명단을 다른 실시권자에 통보하고 당의 시험위원회 소속하고 있는 기관장에도 당의 해당 행위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럼 징계 조치 요청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뭐 시험을 뭐 자기가 출제한 거 누수를 한다든지 이런 거겠죠. 아니면 또 이상한 다른 행위를 부정 행위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해당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징계를 요청하게 되고 시험 실시권자는 규정을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서 그로부터 5년간입니다. 5년간 당의 시험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해서 아니 된다 했는데 5년이 아니죠. 거의 뭐 이렇게 그분 말고도 시험 출제하실 분은 많은데 위촉할 사람 많기 때문에 한번 통보 받으면은 여기는 5년이라 되어 있지만 5년이 아니라 그냥 뭐 계속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속 못한다. 그냥 어쨌든 규정은 5년입니다. 시험위원으로 임명 위촉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 수당을 지급하고 명단은 비공개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시험 공고 26페이지 시험 공고 이렇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